자, 여러분 1일차 2교시 현대문화와 예술 교과목 시작합니다. 우리 1교시에는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떤 준비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이번 2교시에서는요, 1교시에서 안내해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지식을 미리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장과 둘째 장은요, 1교시랑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목의 저작권 및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안내사항이고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구성 내용, 즉 목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로 간단한 안내를 한 다음에 문화의 정의 그리고 예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2교시 구성 내용은 교과목 이해를 위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안내하는 게 이번 수업의 진행 내용이고요. 그 내용 구성은요. 문화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사전적 정의와 학자들이 정리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종류와 예시를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술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고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요. 문화랑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과 정의, 종류, 방법, 이해를 통해서 한 학기 전체의 문화와 예술 개념에 대해서 큰 영역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단계로 문화의 정의를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문화에 대한 지식적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문화의 어원이라는 건 라틴어 꿀뚜라에서 파생된 컬처를 번역한 말로 경작 재배를 의미하였으나 교양 예술을 포함한 생활 양식과 분위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경작이나 재배라는 말이 곡식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이런 과정을 진행하려면요. 한 장소에서 터를 잡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같이 경작을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이해하는 생활 양식이나 분위기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걸 문화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보시면 문화란 지식, 신념 체계, 예술, 도덕, 법 그리고 관습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능력 및 습속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19세기 영국 문화인류학자인 타일러가 한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세 번째, 3번에 보시면요. 문화의 정의는 문화를 공부한 학자의 수만큼이다. 라고 돼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하자면 딱 부러지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같이 살아간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을 다 아우르는 그런 게 문화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화라는 거에 대해 정리를 딱 하자니 이 문화를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들 수만큼이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만큼 뭐라고 우리가 요거다라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좁게 우리가 문화를 정의를 하자면요. 아주 좁은 의미로 협의의 문화라고 되어 있죠. 문학, 음악, 회화, 무용 같이 그런 예술 영역을 통해서 발전된 어떤 사상이나 행동 그리고 의식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근데 좀 넓은 의미로 문화라는 저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어떤 지역의 주민이나 집단의 특정한 생활 양식 전반적인 거를 다 의미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문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서양 양식의 요소를 받아들인 현대적 편리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을 포함한 문화생활, 도회적이고 세련된 거주 공간과 생활 방식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아니면은 어떤 전시회나 음악회 같은 이런 서양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날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의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다방면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통해서 교양을 많이 쌓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생활이 세련되고 자기도 모르게 좀 우아하게 좀 나오게 되는 뭐 그런 문화를 향유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신적인 것을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걸 향유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문화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어떤 문화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류 가치에 기반한 인류사랑 같이 발전을 해온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우리가 문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요, 미디어나 어떤 각종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음악, 책, 게임, 유행 경향 같은 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양식을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문화인류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요, 미개와 문명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서양 문화가 최고이고 아프리카는 미개하고 발전하지 못한 아시아는 아시아보다는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각자의 어떤 지역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형성한 문화가 모두 다 동등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게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개인적인 습성이나 선천적인 요소는 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데 말하자면 막 웃을 때 친구를 막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서 꼬집는 습관이 있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생활 양식 전반 이런 모든 걸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죠. 간단하게는요, 먼저 언어. 그 지역을 같이 살아간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는 각각 다르겠죠. 또 두 번째는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제 일 잘해, 일 못해라는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의복의 형태와 착장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아시아 사람들, 특히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각각 입고 역사를 이루어온 그 옷을 만드는 형태나 옷 입는 방법들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매너는 이 태도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는 문화도 있는 반면에 딴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계속 반응을 하면은 버릇없다고 여기는 문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문화를 공유하니까 농담에 대한 방식도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미국식 조크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담 아니면 예능 프로의 방향성이 다 다른 게 하나의 어떤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지역 예술, 말하자면 뭐 서양의 미술이라든가 아프리카 미술은 각각 자기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예술이다. 인 거고요. 자, 음식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문화죠. 떡볶이 우리 좋아하지만 외국에선 떡볶이에 대해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고 해요. 굉장히 지역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각각 형성해온 음식 문화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덟 번째는 자녀 양육법인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사랑의 매를 들면 신고를 당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자식은 때려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문화권도 있다고들 합니다. 아홉 번째는 종교인데요.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기반에서 형성되는 종교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문화랑 그다음에 이슬람권에서 형성하게 된 그런 문화는 또 분명히 다른 거겠죠. 자, 열 번째 음악인데요. 음악도 그 지역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들이 다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음악의 종류, 음악의 형태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번에는 미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대한 미술 방식도 다 달랐을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요법이 있는데 민간요법도 우리 동네에선 배탈 났을 때 이풀을 먹는데 저쪽 나라를 갔더니 배탈 났을 때는 꼭 따뜻한 차를 마시라 그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문화가 갖는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인들끼리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들 살아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공통된 행동과 사고방식 이런 거 있겠죠. 예측 가능한 행동도 있는데요. 자, 예시 사진 보시면요. 저 남자분 TV에 많이 나오는 프랑스 분인데 우연히 어디에서 이제 어떤 행사에서 자기네 나라 여성을 만났나 봐요. 뺨을 마주대고 뒤에 매너 손 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비주라고 부르는 볼뽀뽀라는 반갑다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뺨에다 입술 갖다 대고 뽀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뺨과 뺨을 갖다가 살짝 갖다 닿을 듯 말 듯 되면서 반갑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요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 혹은 유럽 사람 아니면 남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가워하는 인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학습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된 특징, 학습에 의해 습득하게 된 행동 방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각각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내용을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실험도 굉장히 많죠. 실험이라 그러긴 조금 잔인한데 예시라고 합시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예시. 이를테면 쌍둥이가 각각 다른 나라에 입양이 됐는데 미국 지역에 입양된 쌍둥이 중에 한 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라게 된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젓가락질을 잘하지만 다른 한 명은 젓가락질을 전혀 못하겠죠. 이거는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 문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축적성인데요. 전 세대부터 어떤 이렇게 형성된 행위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더 쌓이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문화가 발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은 예시로 보시자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면 모내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지금 모내기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자 요렇게 이양기라는 기계가 등장을 하면서 자동으로 모내기가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문화가 갖는 특징 네 번째는요. 변동성이에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이 첫 번째 예시짠 하면은 요게 지금 당구장인데요. 과거에는 여가 시간에 놀이 문화가 그러니까 10대, 20대 남학생들의 대부분이 남는 시간을 당구장에서 보내곤 했고 뭐 여학생들도 많이들 가기도 했죠. 그래서 90대 후반까지는요. 당구 룰을 모르거나 당구장을 한 번도 안 가본 남자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조금 남자들 사이에서 주류 문화에 좀 못 끼는 친구인가 요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동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들만의 형성되는 그 당시에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가 문화를 지배했던 어떤 문화였겠죠.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요즘은 남는 시간이 있으면요 다 같이 PC방 가서 게임 한 판 할까?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 문화라고들 하죠. 그래서 인터넷 보고 그 게임 문화의 발달로 이제는 10대, 20대 나가서 3, 4, 50대까지 PC방에서 여가를 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변동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전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성이라는 거는요. 물질적, 제도적, 정신적 요소로 구성된 문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이 발달을 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죠? 자, 인터넷이 발달을 하니 발달된 인터넷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 하면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 발달은요. 인터넷 쇼핑몰 문화만 만든 게 아니라 온라인 강좌라는 그런 문화를 또 형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개의 문화가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각각의 영역을 두고 발전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또 서로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를 형성하는 게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수업이니까, 대한민국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짜잔. 케이팝이 요즘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화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아이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넘어서서, 지역 문화를 넘어서서 지금 전 세계로 파급이 되어서, 나름대로 지금 BTS 사진입니다만, 나름대로 문화 대통령이 된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온 사진은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드라마들이에요. 근데 요즘 진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웃긴 건 의외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우리가 영상미 있고 세련됐다고 좋아하는 드라마들보다 어 그런 막장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의외로 서구권에서 굉장히 인기래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유치해?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못된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복수하는 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의외로 서양 남자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몇 년 전 우리 이세돌 기사님께서 AI와 함께 바둑을 두고 심지어 승리까지 한 판을 거두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바둑의 강국이다라는 그런 문화를 또 전파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하면 대표적인 게 한복도 있고 온돌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중국 참 옆에 있는 나라여서 많이 닮은 듯하지만 또 참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중국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는요. 일단 의외로 중국 권법일 겁니다. 그래서 무협지나 소림사, 중국 무술 같은 거를 먼저 떠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형성된 건 도자기 그리고 차 문화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참 옆에 붙어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동네가 또 일본이죠. 자, 일본에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가 게임기,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닌자
그리고 이 기모노 요런 게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서부 아시아권 한번 찾아볼게요. 이 동남아시아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문화도 또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향유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조금 낯선 문화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서부 아시아권에서 먼저 터키인데요. 터키 가장 대표하는 거는요. 케밥 대표적인 터키 요리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놀랍게도 터키에서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유행을 했던 추르크체 팝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추르크체 팝이라는 게 지금 보시는 저 무서운 아저씨가 막 노래를 부른 저 아저씨가 유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터키 사람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음악의 양식이 의외로 서양의 팝 음악에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터키의 대표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는 건 이란인데요. 사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뭐 아랍권 국가들이 제가 이렇게 담고 싶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란을 꼽은 이유는요. 이란이 가장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고대 문명을 형성했던 발달된 서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였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국명을 바꾼 게 이란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변국들이 또 독립을 하고 또 형성을 되면서 서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일단 이 이란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란에 보면 의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차 문화예요. 이 차 문화가 근데 사실은 이란뿐만이 아니라 서부 아시아권 전역에 걸쳐 있는 문화인데요. 영국이나 아시아의 차 문화랑은 조금 차별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란 문화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아시아의 차 문화는요. 굉장히 명상에 가까운 법도 뭐 다도 이래가면서 그런 스스로에게 어떤 침잠하는 고요한 시간에 가까운 그런 문화라면 영국의 차 문화는 가정 내에서 점심 식사랑 저녁 식사 사이에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랑 같이 홍차 마시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개념에 가까웠는데 이 아랍권의 차 문화는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맥주를 마시는 문화보다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훨씬 우세하다고 해요. 뭐 물론 어 이슬람권의 엄격한 금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원체 차 문화가 곧 옛날부터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차는 굉장히 사회를 나누는 일상적인 어떤 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란을 대표하는 것도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걸로 이야기된 페르시아 신화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라베스크 양식은 보는 것처럼 타일을 일정하게 장식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떤 무늬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큰 아트인데 이 아라베스크 양식은 서구 아시아권을 넘어서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 전파가 되기도 하면서 또 유럽 미술에도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던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슬람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게 메카라는 곳이에요. 이 메카라는 건요. 종교 때문에 형성된 어떤 종교적인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있는 도시인데 무함마드라는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이슬람 문화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 메카는요. 특히 이 메카 방향을 향해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뭐 큰 절을 올려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수도의 개념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만 내놓고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는 그런 히잡 문화가 이 무슬림들의 또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 대표적인 문화이기도 한데요. 이 특히나 이슬람 강성인 국가들 중에는 눈만 내놓게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르카 같은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하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북미 지역에서 정말 미국은 너무 할 말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또 역시 헐리우드 영화, 미국 드라마 있을 거고요. 농구, 아이스하키도 당연히 미국의 대표 문화일 거고요. 그다음에 힙합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비보잉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의 힙합 컬처도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캐나다는요, 아이스하키 얘기하면 굉장히 흥분한다고 해요. 자기네 대표적인 어떤 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눈이나 곰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얘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사실 러시아도 참 할 말 많을 텐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단풍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단풍나무 시럽을 가지고 만든 메이플 시럽도 캐나다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 자, 서유럽으로 가는데요. 서유럽 예시에서는요. 이탈리아를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이 형성된 문화의 섹션이 프랑스랑 비슷해요. 미술, 패션, 뭐 이탈리아
음악, 영화, 요리. 근데 이게 프랑스 것과는 확연히 다르죠. 근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나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배제를 한 것이니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국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홍차로 대표되는 문화일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자랑하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락의 종주국이라 그러면서 락 음악을 만든 형성한 이 반항적인 정신에 입각한 이런 음악들이 자기네 거라고 굉장히 그렇게 우겨대고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국 아직도 놀랍게도 왕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입헌군주국 중에 하나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살펴보면요. 각종 예술의 수도라고 자신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특히나 또 이 미술이라든가 이 미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프라고나라는 작가의 그네라는 그림인데요. 어, 굉장히 그 당시에 향락적인 18세기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패션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향송 프랑스 영화는 예술적인 측면의 가치로도 본인들이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프랑스 의외로 굉장히 의외가 아니라 프랑스를 대표한 아주 유명한 문화 중에 하나도 또 요리 있을 거죠. 그래서 각종 디저트라든가 음식들, 프랑스 요리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독일을 대표하는 문화는요,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세계에 유명하고 비싸다는 그런 브랜드의 자동차들 독일 자동차 회사인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다음에 독일의 대표적인 문화가 의외로 또 맥주이죠. 자, 맥주 자부심 가지고 있는 국가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본인들이 다 맥주 자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독일은 특히나 자기네들이 맥주의 종주국이라며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독일 소세지 또 유명한데요. 특히 수제 소세지. 요즘 우리나라에서 독일 수제 소세지 파는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안에 탁 터트리면은 안에 있는 육즙과 함께 삶아진 그런 어떤 갈아진 고기가 함께 나오는 그런 음식이어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맛있는 먹거리 문화란 자부심이 대단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에 대해서 대충 다들 한 번씩 어떤 거를 문화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이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예술이라는 건요, 먼저 표현적인 창조 활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기회와 학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서 손재주가 함께 더해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사실상 기술이랑 어원을 같다고 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한 예술이라는 건 표현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단어로 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음악이나 아니면은 회화 같은 순수 미술에서는 기능성을 전혀 따지지는 않죠. 자, 두 번째. 본래는 종교 의례와 관련해 가지고 기록이나 목적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예술이라는 게 처음 탄생하고 발전을 하게 된 배경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성경 이야기를 잘 그림으로 묘사하고 이런 데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 하느님이라는 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종 문화권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게 예술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후대에 가서는 그런 기능이나 목적이 사라지고 그냥 좋아서 표현하고 싶어서 생겨난 게 예술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자,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나라가 배출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은요. 인생은 참 싱거운 거여서 약간 양념을 치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거지요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자, 네 번째 해가지고 서양의 예술에서 돼 있는데요. 이 예술은 예술가가 작업을 하고 그걸 공연자 또는 관람자가 이렇게 감상하는 걸로 이원화되는 게 서양의 예술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 광의의 예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술가랑 관람자. 그러니까 뭐 문학의 경우를 보면은요 독자일 거고 음악의 경우에는 청자 또 미술의 경우에는 관람자가 되겠죠. 근데 이 관람자와 예술가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런 것도 예술의 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가만의 예술 작업과 감상뿐 아니라 예술가와의 상호 교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마당놀이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막 끌고 들어가서 같이 막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광의의 예술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술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술은요 시간적인 직렬 그다음에 공간적인 병렬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좀 포괄적 시각이라고 예술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간 예술이라는 건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잡아먹으면서 형성되고 시간이 흘러가야만 이 보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능하게 되고
느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시간 예술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시간 예술은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읽는 시간이 더해지고 책을 읽는 사람이 시간을 그 책 읽는데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학 또한 시간 예술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감상하고 있는 관객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문학에서는 이 보시고 있는 사진은요. 미국에 있는 브라운 대학에 있는 도서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것들이 싹 다 책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책들이 나타났고 그거를 사람들이 감상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 예술은요. 공간에 펼쳐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예술이어서 전시의 형태로 관람자가 관람이 가능한 걸 보고 우리가 공간 예술이라고 불러요. 먼저 첫 번째는요. 사진하고 미술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사진은 찰나를 촬영을 하고 이 결과물인 사진들을 보는 사람이 감상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진 또한 공간 예술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과 대비되게 이 다른 분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바로 미술인데 미술에는 종류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회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수채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보고 우리가 회화라고 부르고요. 조소라는 건요. 무언가를 깎고 조각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가 조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인데요. 사실 이 건축은요. 뒤에 보면은 어떤 그 디자인의 요소 중에 하나로도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건축도 공간 예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으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서예라고 돼 있는데요. 그 서예 중에 캘리그라피라는 외국 이름으로 요즘 유행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붓글씨로 쓰는 서예 또한 캘리그라피의 한 일종이에요. 그다음에 타이포그라피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이 글씨를 쓰기 위한 서체 자체를 개발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타이포그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간 공간 예술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소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의 예술을 보고 우리가 시간 공간 예술이라고 해요. 이 시간과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감상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예술을 의미하는 거겠죠. 크게는 연극, 무용,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대개는 구분을 하는데요. 이 연극 또한 뮤지컬, 오페라, 판토마임으로 종류가 또 나뉘기도 해요. 자, 뮤지컬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대사와 음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극 형태를 보고 우리가 뮤지컬이라고 부르고요. 오페라는 성악가들이 음악으로만 극의 내용을 전달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오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토마임은요. 대사나 어떤 노래 없이 행동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고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극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판토마임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는 인체의 움직임과 형태의 미학을 최대한으로 표현을 한다는 아름다운 예술 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스토리에 대해서 그림들이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어떤 그 영화라는 아니면 어떤 화면이라는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예술이라는 의미로 요즘은 애니메이션도 시간 공간 예술에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는 예술의 종류는 네 번째 미디어 예술인데요. 요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친숙한 그런 예술의 한 종류겠죠. 미디어 예술은요, 크게 첫 번째 여러분들 너무 친숙한 영화. 저는 영화하면 찰리 채플린이 떠올라서 찰리 채플린 사진으로 구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드라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미디어 예술 중에 게임도 미디어 예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게임이 예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이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 말하자면 게임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게임에 참여를 하고 움직임으로써 완성되는 미디어 예술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또한 미디어 예술의 한 분야로 그냥 지면 광고도 포함이 되겠지만 TV 광고들도 미디어 예술의 한 아트의 한 영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예술의 종류는 실용 예술, 즉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분야인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공간 예술이기도 하지만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의 공간을 꾸미는 그런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건축 실용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을 짓고 실내를 인테리어를 꾸미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디자인에는요. 크게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패션 디자인 나누는데요. 이 디자인은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꾸미느냐에 대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산업 디자인이 있는데요. 산업 디자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자체를 형태가 있는 제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가 산업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처럼 보시는 자동차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펜, 연필 디자인, 아니면 장난감 디자인, 핸드폰 디자인 모두 산업 디자인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시각 디자인이 있는데요. 시각 디자인은요, 정말 여기 또한 분야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짝 봤던 서체를, 글씨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부분도 시각 디자인의 한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책을 디자인한다든가, 문구류를 디자인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이 디자인을 하는 이런 영역도 싹 다 시각 디자인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패션 디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요즘은 조금 패션 디자인의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구두, 모자, 뭐 이런 거, 가방 이런 것까지 싹 다 패션 디자인의 영역으로 포함을 하긴 하죠. 자, 그다음에 보시는 건 공예인데요. 공예는요, 디자인은 디자인인데, 작가 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실생활에 쓸 수는 있는데, 예술적으로 만들어내서 가치가 있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공예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요, 목공예라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깎고 조이고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목공예라고 불러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나무를 자르고 오려서 기타를 만들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리공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뜨거운 그 유리 액체를 이 유리의 원료가 되는 액체를 뜨겁게 달구어서 형태가 굳기 전에 잽싸게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서 성형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가 유리공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도자공예라 그래서 우리 도자기 컵이라든가 아니면 접시 같은 이런 거를 해내는 걸 보고 우리가 도자공예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는 금속공예로 제가 이런 어떤 조그만 구조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 금속공예는요. 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아우르는 걸 금속공예라고 불러요. 뭐 조금 더 실생활에 접근할 수 있게는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도 금속공예의 한 부분이고 좀 크게 보자면은 철로 되어 있는 의자라든가 스탠드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금속공예의 한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보시는 건 섬유공예인데요. 섬유공예는 커튼이라든가 어떤 직물의 디자인으로 형성되는 어떤 실생활에 사용된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커튼이라든가 카페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의 원단에 무늬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게 섬유공예 분야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실용예술의 분야가 미용이죠. 미용 또한 헤어, 피부, 그다음 메이크업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요리도 요즘은 어떤 이 데코레이션이나 만든 제작 방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걸쳐서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발휘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술 또한 실용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문화라는 게 뭐고 문화의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별로 나라별로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왔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예술을 분야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각 예시의 사진을 보심으로써 여러분들 예술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예술에 굳이 제가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순수 예술 쪽에서는 대지 예술이라고 해서 어떤 거대한 지역을 통째로 싸고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새로운 예술의 영역으로 추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을 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게 우리 수업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지식을 이렇게 쌓았다. 그리고 우리 수업을 위해서 정의하는 내용은 이러하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3교시에서는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수업을 위한 기초 학습을 또 함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지껏 학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